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친오빠와 게임을 자주 했던 저는 대부분의 제 또래 여자들과는 다르게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이야 게임 문화가 발전해서 여성 게이머도 많은 편이지만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재미가 들려 지속적으로 해온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게임이라는 답변이 먼저 나올 정도로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보통의 여자들이 게임 안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반면에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게임할 때 보이스 채팅을 빼먹지 않고 하는데요. 보통 같이 게임을 돌리는 고정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그 친구들과 게임하는 시간이 맞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온라인에 글을 올려 같이 게임을 할 사람을 구하고는 했어요. 어느 날도 평소처럼 평범한 목소리의 한 남자가 제 보이스 채팅방에 들어왔고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게임을 시작했어요. 텐션도 잘 맞고 풍작이 잘 맞는 그 남자애랑 게임을 하다 보니까 연전연승을 하게 됐고 원래라면 꺼야 할 시간인데도 재밌어서 게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애도 마찬가지인지 저랑 하니까 게임도 잘 풀리고 너무 재밌다며 다음에도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쉽지만 자야 할 시간이 훌쩍 지나서 얼른 인사를 나눈 뒤 게임을 종료했어요. 친구 추가를 해 놓은 상태라 다음에도 시간 맞으면 같이 게임하자고 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날 퇴근 후 씻고 게임을 하려 자리에 앉은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친구가 접속 중인가 봤어요. 아쉽게도 그 친구는 온라인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단 밥이나 먹자 싶어서 간단하게 밥을 차려서 컴퓨터 앞에 앉은 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먹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을 천천히 먹었는데 어느 순간 게임 창에 알람이 온 게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애가 접속해서 저한테 게임 같이 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놓은 거였어요. 저는 알람 확인하자마자 급하게 게임을 켜고 그 친구에게 지금 게임할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친구도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메시지를 보자마자 같이 게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또 즐겁게 게임을 시작했고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등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어요. 그 애는 우연찮게도 저랑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고 나이도 동갑이더라고요. 뭔가 알면 알수록 더 친근감이 들고 여전히 호흡이 잘 맞아 그날도 전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온라인에서의 만남도 너무 재밌게 끝나고 그 후로는 게임이 아닌 번호를 주고받아 카톡을 하기 시작했죠. 동갑인데다가 취미도 일치하는 저희는 게임을 안 할 때에도 게임 얘기와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친해졌고 서로에 대해 꽤 아는 게 많은 사이가 됐어요. 카톡만 보면 거의 사귀는 사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다정한 말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렇게 게임도 같이 하고 카톡도 주고받은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 남자애가 오프라인에서 만나 PC방을 가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게임은 온라인에서 보이스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옆에 앉아 대화하면서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거기다 같은 지역이니까 만나기에 시간적으로 부담스럽지도 않았고요. 다만 걱정되는 건 아무리 게임이 주목적이라 하지만 남자 대 여자로서 처음 보게 되는 거라 혹시 내 모습에 실망하면 어쩌지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뭐 나름 예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길 가다가 헌팅당해 본 적도 꽤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른 법이라 자신감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뭐 이런저런 걱정은 뒤로 하고 일단은 부담 없이 오로지 게임만을 목적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당일 그래도 여자로서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평소보다는 조금 꾸미고 나갔어요. 번화가 쪽에서 만나기로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 애를 찾을까 걱정했는데 그 남자애가 어디 건물 앞에서 회색 트레이닝복 입고 있는 사람이 자기라고 하더라고요. 번화가에 도착하니 멀리서 봐도 되게 큰 키의 운동복을 입었을 뿐인데도
뭔가 모델처럼 옷빨이 잘 사는 사람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뭔가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저랑 같이 게임을 해왔던 그 친구가 맞았고 처음에는 살짝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PC방을 가면서 다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어색함도 사라졌어요. 저는 게임을 하면서 중간중간 그 남자애를 힐끗 쳐다봤는데 코도 오똑하고 되게 잘생긴 편이더라고요. 게이머 중에 잘생기거나 예쁜 경우는 드문데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PC방에서 몇 시간 게임을 한 뒤 밥도 같이 먹기로 해서 음식점에 들렀어요. 그 남자애와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게 살짝 어색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워낙 다정한 스타일이라 하나하나 챙겨주더라고요. 솔직히 이때부터는 게임 친구라기보다 데이트하는 느낌이 많이 나서 설레기도 했어요. 아무튼 또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그 남자에게 사실 오늘 게임하러 만나는 거긴 했는데 혹시나 내가 마음에 안 들까봐 걱정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 남자애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라는 듯이 놀라면서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는데 너무 꾸미고 가면 조금 민망할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나왔다면서 내가 이렇게 예쁠 줄 알았다면 더 멋지게 입고 나올 걸 그랬다며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저를 배려하면서 제가 민망하지 않게 맞받아쳐주는 그 남자의 말에 이 남자는 진국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겨우 오늘 하루 만난 거지만 이제까지 연인처럼 카톡도 주고받고 게임도 같이 해왔었던 상태라 오늘의 만남이 약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연인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답답한 거 싫어하는 저는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제까지 서로 사귀는 사이처럼 카톡 해왔는데 설마 여자친구 있는 건 아니냐고 묻고 만약 여자친구 없으면 그냥 나랑 사귀자고 터프하게 말했죠. 그 남자애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러는 여자애는 내가 처음이라며 제 볼을 살짝 꼬집더라고요. 그래서 애인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울컥 화가 나서 나랑 안 사귈 거면 온라인상에서만 만나자고 못을 박았죠. 그 애는 당황하면서 아니라고 너 너무 예쁘고 이제까지 말도 너무 잘 통했어서 좋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게임상에서의 만남 한 달, 실제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하루 만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둘 다 게임을 좋아하는 터라 아예 커플 컴퓨터가 있는 모텔을 잡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사랑도 나누면서 재밌게 사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하루 종일 모텔 데이트만 하면 뭐가 재밌냐고 그러는데 저희에게는 정말 최고의 데이트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서로 좋아하는 게임도 실컷 하고 연인 간의 사랑도 나눌 수 있고 또 맛난 음식도 남 눈치 안 보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제대로 된 나의 이상형을 만난 것 같아 행복한 요즘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살 여자입니다. 요새 친구들은 시술이다, 성형수술이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끊임없이 다니더라고요. 저는 딱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요새 계속 쌍꺼풀 수술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원래 무쌍인데도 눈이 큰 편이라 그런 소리를 안 들었었는데 요새 워낙 TV에 나오는 여자분들이 눈이 진짜 크고 쌍꺼풀도 크고 눈매가 시원시원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 그 소리만 5번 이상을 듣고 나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성형을 한다는 병원을 한 군데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상담실장님과 먼저 상담을 하는데 쌍꺼풀 수술 외에도 앞뒤 트임이며 이것저것 추천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랑 안 맞을 것 같아서 속으로 그냥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원장님까지 보게 되었어요. 상담실장이 나가고 상담실에 앉아 있는데 남자 원장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한 나이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좀 젊어 보이는 게 제 또래거나 많아봤자 30대 중반 정도의 원장님이 들어왔어요. 제 앞에 앉아서 제 눈을 보고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속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또 어디 흠을 잡아서 돈을 벌려고 저렇게 뜸들이면서 있는 거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뜬금없이 수술을 받지 말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소린지 황당했는데 그 의사 하는 말이 정말 많은 눈을 봤지만 이렇게 매력 있는 눈은 처음 봤다면서 건들고 싶지 않은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그냥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있어서 처진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보톡스 시술을 권유하며 수술은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의사가 말해서 알겠다고 하고 보톡스만 몇 방 맞고 집으로 왔나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나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톡스 시술 만족도는 높으시냐 뭐 불편한 거 없으셨냐 하는 통상적인 고객 관리 차원의 전화였는데 남자분이 전화를 했길래 남자 실장님도 있나 보구나 생각을 하며 묻는 말에 대답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과잉 진료를 안 하셔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그분이 사실 자기가 그 원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원장님이 만족도 평가 전화까지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의사 일을 하면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이상형이어서 이렇게까지 연락을 했다며 불쾌하시다면 너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엄청 신선한 경험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살면서 누가 겪어보겠어요. 그래서 따로 연락 주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톡이 오더라고요. 본인에 대한 소개가 쭉 적혀 있었어요. 보니까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봤더니 그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마스크 벗은 사진이 훈훈하고 엄청 선하게 생긴 인상이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역시 의사라 그런지 매우 바빠서 만날 약속을 정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토요일 주말 저녁 저희 동네 근처 베이커리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0분 정도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5분쯤 지났을까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제 앞에 앉았어요. 서로 살아온 이야기 등등 그냥 소개팅하듯 이야기를 풀어갔고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저녁을 먹자고 먼저 제안해서 바로 옆에 엄청 맛있는 떡볶이 뷔페가 있으니 거기 가는 거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스테이크나 오마카세 이런 비싼 음식들을 선호하시던데 떡볶이 뷔페라니 저보고 너무 귀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첫 만남이라 분식집에 가자고는 못하겠어서 말한 건데 아무튼 그분은 절 점점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떡볶이를 배 터지게 먹고 집 앞에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셔서 카페 쪽에 세워놨던 차를 타러 갔는데 정말 TV에서만 보던 엄청나게 화려한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차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저는 차 이름이나 가격 같은 건 몰라서 그냥 저 자동차 주인은 연예인일까요? 저렇게 화려한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죠? 내릴 때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겠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머뭇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 차 주인이 본인이라고 말씀하시며 혹시 타는 거 불편하시면 택시 타고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제가 차를 몰라서 말실수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차에 탔고 그분은 저를 집 앞에 내려주셨어요. 그가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말하며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미쳤는지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겠냐고 묻고 말았습니다. 나름 유교걸로 살아왔는데 저도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지금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집에 둘이 있다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며 또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하나도 지겹지가 않고 대화도 끊기지가 않을 만큼 즐거웠어요. 나름 연애는 꽤 했는데 이런 적은 저도 처음이라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좀 늦어 그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 것 같았고, 저도 그도 눈빛은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를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굴도 훈훈한 의사이고 돈도 많고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대시를 받았겠어요. 제가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면 저를 쉽게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병원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다가와서 입맞춤을 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만큼 서로를 안고 뜨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방으로 가서 그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는 제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냈어요. 몇 번을 그와 사랑을 나누었는지 셀 수 없이 시간은 지나갔고 점점 아침이 밝아왔어요. 너무 졸렸지만 이대로 잠이 들어버리면 그가 떠나버릴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저를 꽉 껴안으면서 같이 좀 자자고 부드럽게 말해주었어요.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고 싶은데 무서웠어요. 눈을 뜨면 그가 사라져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옆에 없었어요. 그래,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자고 저를 다독이려는 순간 딩동벨이 울려서 보니 그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먹이려고 이것저것 음식을 사왔더라고요. 그렇게 그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쁘다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매력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짝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요새 너무 행복해요.